오늘도 주포의 핸들링과 상승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KCS가 강세를 보인다.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해 상용한 양자 암호원 칩이 국가정보원의 암호 모듈 검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텔레콤은 KCS와 공동 개발해 상용한 양자 암호원 칩이 국가정보원의 암호 모듈 검증 KCMVP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CMVP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 보호에 사용되는 암호체계의 안정성과 구현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에 탑재되는 암호 모듈은 반드시 KCMV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양자 암호원 칩은 양자난 수생성기 칩과 암호통신기능 칩 등 두 개의 칩을 하나로 합친 보안 칩이다.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 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등 강력한 보안 기능이 적용됐음에도 초경량, 저전력의 특징이라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KCS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진다. 내년 12DC 실증 테스트를 앞둔 한국은행이 첫 결제 시연을 진행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향후 수혜가 기대되어진다. 12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비슷하지만 각 나라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 12DC 기반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바우처의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거래 채권의 하나이다. 주택, 여행, 음식 바우처가 그 예이다. 영수증과도 동의어이기도 하며 서비스가 수행되었거나 비용을 지출한다는 선언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가리키기도 한다. 유의어로는 상품권, 할인권, 쿠폰이 있다. 사회 서비스의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조 지원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현금을 그냥 준다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반면 바우처는 현물 내지 특정 현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의 지원 방식이다. 이 소식에 한네트와 로지시스, KCD, 아톤, KCS, 한국전자금융, K사인의 주가가 상승 중이다. 한네트는 한국컴퓨터에서 독립한 이후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또 VAM 및 보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12DC 시장 확대가 거론될 때마다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이 회사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제휴해 예금 인출과 현금 서비스, 계좌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로지시스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과 VAN 서비스의 대행 용역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자동화기기 전문업체이다. KCT는 금융 및 특수 단말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과거 삼성전자의 스마트 그리드 암호 인증 보안 시스템을 납품한 이력이 있으며 한국마사회와 인천국제공항 등의 특수단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CS는 한국컴퓨터지주에서 물적 분할에 설립되었다. 무장의 무정지형 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해 통신, 금융,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톤은 자회사가 은행권 토큰 증권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아톤의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자회사 트랙체인은 디지털 자산 대상 솔루션 기술 지원, 지갑 화이트리스트 솔루션 개발, 금융사 NFT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 산업으로 진입하는 데 요구되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한국전자금융은 금융 인프라 서비스 1위 기업인 나이스그룹의 계열사이다. 30년의 업력을 보유한 무인자동화기기 운영관리 전문 사업자로서 자리매김해왔다. 또한 ATM 시장 점유율 53%로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다. K사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화폐 관련주로 분류된다. K사인은 2016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형태의 암호화폐 상용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제품 연구를 시작해 일반기기, 신원보호 및 인증 등의 영역으로 관련 개발 범위를 매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기술 투자, 갤럭시 ISM, 갤럭시 하모니트리, 케이즈 모빌리언스, 푸름 기술 등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 기술 투자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이오르게 투자하는 등 STO 플랫폼 연관 기업에 다수 지분 투자를 해왔으며 앞으로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종합결제 사업자이다. 지난해 9월 합작법인을 통해
토큰증권 장외거래 중개업 한국ST 거래를 설립했다. 항공금융, 신재생에너지 등 총 6개의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는 종합전자지불대행 서비스의 잔뼈가 굵은 기업이다. 그동안 휴대전화 소액 결제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왔다. 푸른 기술은 정밀 메카노로닉스 기술과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자동화, 철도 및 지하철 역무자동화, 특수단말 시스템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기업의 양자 컴퓨팅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문 프로그램 퀀텀 엠바트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자 컴퓨팅활용 분야 탐색 모듈은 금융, 제약, 소재 등의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돕는다. AWS의 전문 기술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양자 컴퓨터 활용 방법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한다. 심층 분석을 통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능을 검증하며 최적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양자 컴퓨팅은 초기 단계이지만 AWS, 구글, IBM, 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AWS의 퀀텀 엠바크 출시는 기업들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된 기업으로 KCS, 엑스게이트, 우리넷, 우리로, 퀀텀온, 한국첨단소재, ICTK, 드림시큐리티, 솔리드 등을 들 수 있다. 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회사로 SKT와 양자암호 통신 기반 가상사 설망 VPN 기술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양자 컴퓨팅에 의해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존 암호화 방식의 양자난 수생성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대폭 개선했다. KCS 양자 암호 장비는 장일주행 로봇이 청사 내부를 순찰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암호복호한다. 청산의 소방 및 조명 설비에 부착한 센서 측정 데이터를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수집하면 양자 암호 장비가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 AI 통합관제 센터로 보내고 보안 서버에서 암호화한 영상 및 센서 데이터를 복호한다. 우리넷은 국내 암호 모듈 검증제도 인증 모듈이 적용된 양자 통신 암호화 장비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보안 기능 확인서를 국내 최초로 발급받은 바 있다. 대상 장비는 전국 규모 전달망에 상용화된 규격이며 양자키 분배 방식은 양자역학 원리인 양자상태 중첩성, 양자상태 복제 불가성, 통신 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첨단 통신 장비로 이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해 완벽하게 안전한 통신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구 PPI 한국첨단소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양자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방향을 자문하는 등 양자 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로는 양자의 가장 대표적인 입자인 광자를 다루는 광산업 기업이다. 최근 양자암호 통신의 핵심 칩인 양자암호 통신용 단일광자 검출소자 제품을 개발해 양산품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 ICTK는 LGU 플러스와 양자 내성암호 기술이 적용된 칩을 개발에 성공했다. 양자암호 기술이 적용된 칩의 상용화로는 세계 최초이다. 새로 개발된 자이언트5 칩을 기반으로 유심 및 이심을 통신 디바이스 등에 이미 적용 중이다. LGU 플러스와 코이버 등에 공급하면서 PQC, 즉 양자 내성암호 분야 기업으로선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림시큐리티는 양자키 분배장치 비밀키 수신, 가공키 저장 공급키 제공, 불필요한 키 파기 등 생명주기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드림시큐리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양자암호키 관리 원천 기술을 개선해 매직QKM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솔리드는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솔리드는 투자사 크립토랩의 양자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주로 꼽힌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항시 신기술과 미래 산업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사이클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및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일종의 수요 정체, 즉 캐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태동기, 개화기, 정체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사이클을 거칩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산업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성장 단계인지 성숙 단계인지 아니면 쇠퇴 단계인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집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산업 사이클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장 기관점에서 포지션을 가져가야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 트렌드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 산업의 경우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즘이라는 일시적 수요 정체 시기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미래의 수익을 크게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벌한 구조 조정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들도 나올 것입니다. 현재 좋은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업도 과거에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의 태동기에 들어선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다시 개화를 시작했기에 투자 1순위 섹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혁신적인 미래 산업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이제 정보라는 단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당뇨병을 예를 들어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현대적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보교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정보를 교환합니다. 동물들에게도 간단한 언어가 있지만 주로 텔레파시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고주파를 사용하는 동물들도 있고 반대로 저주파를 사용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보 전달의 매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 단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 정보 전달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시 세계에서 전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정보 전달 체계가 있다는 것을 물리학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은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란 정보혁명이 없었던 시절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모두 IT 기업들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 전달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정보 교란에서 발생을 한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정보 교란을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흑암의 세력, 이 악마 새끼들이 바로 정보 교란의 원흉들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다 날조를 했으며 금융자본주의라는 악마의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병자리 시대를 맞이하여 이 흑암의 세력의 음모가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고 거짓 정보들을 걸러내는 장치들이 통신산업을 통해 발전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역학,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미래를 선도해 갈 것입니다. 탈중앙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모두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산업이 이제 태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보는 어떤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는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정보들만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태동기에 들어선 정보와 통신에 관련된 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만 제게 2세가 있다면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 이 분야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이 분야에 대한 종목 공부를 철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설이 너무 길어졌네요.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KCS입니다. 딱 보아도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과대 낙폭부터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세 전환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슬아슬합니다. 5일선이 살짝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쌍바닥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버티느냐 매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단서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1선이 살짝 깨어지더라도 혹은 5일선이 살짝 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째, 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시그널 캔들이 보이면 버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단서를 더 드리겠습니다. 추세 전환 자리에서 등장한 양봉 캔들의 저점이 깨어지지 않으면 더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차트도 아슬아슬한 시점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파란색 지지라인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 전환 자리에서 등장한 양봉의 저점 라인입니다. 이 파란색 지지라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라인이 깨어지면 쌍바닥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더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버틴 보람이 있네요. 급등 후에 윗꼬리 2개가 출현을 했습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차트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차트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입니다. 삼각수렴이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삼각수렴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얻어지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수많은 차트 분석을 통해 이런 감각을 길러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시 원래 차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삼각수렴이 보여야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한눈에 탁 하고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볼벤 바닥입니다. 여기입니다. 삼각수렴도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볼벤 바닥도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힘의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힘이 응축되는 자리라는 것을 가격 캔들에서 그리고 거래량에서 파악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힘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삼각수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트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곳곳에서 삼각수렴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주포의 핸들링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포는 앞에서 한번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기간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중간에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이 한 번 더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졌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면 조정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위에서 횡보를 한다면 한 번 더 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이처럼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면 조정이 나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새끼는 지금 기간 조정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가격 조정을 주며 개미들을 한 방에 털어냈습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급등을 예측해낼 수가 있어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포의 핸들링 수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다시 매도 타이밍입니다.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거래량이 줄어들며 다시 주가가 빠질까요? 놈이 앞쪽에서는 기간 조정을 길게 주며 개미들을 털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간 조정 없이 가격 조정으로 짧게 개미들을 털어냈습니다. 이제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올지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짧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반등을 시킬지를 파악해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기간 조정을 길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놈이 본격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캔들이 아래 꼬리가 긴 음봉 캔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밑에서 말아올린 캔들입니다. 낙주 매매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갭으로 떠서 치고 갔지만 저항에서 크게 밀린 모습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고점에서 긴 윗꼬리는 어김없이 매도 신호입니다. 저항에서 크게 밀렸다는 뜻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포놈이 엄청 흔들어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일단 최근 상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후 볼벤 상단선의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선에 캔들이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를 쭉 끌어올렸다가 밑으로 쭉 빼기도 하고 다시 끌어올렸다가 또 빼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놈이 왜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개미털기 과정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개미들이 달라붙으니 자전거래로 밑으로 쭉 빼면서 이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도 개 양아치 새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추세 분석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점을 최저점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지금 저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상승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제일 큰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0.5라인에서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 자리에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캔들의 위치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캔들은 0.382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포놈이 마구마구 흔들어대지만 주가는 우상향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소 파동으로 보면 하락 추세이지만 큰 파동으로 보면 상승 추세란 뜻입니다. 제가 중파동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이 상승 추세입니다. 이 추세선 터널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선 하단이 깨어지지 않으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추세선 하단이 깨어지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추세선 매매법은 가격 캔들이 이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꼬리로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지만 결국 이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캔들이 아래 꼬리로 이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이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주가를 쭉 끌어올렸다가 주포놈이 밑으로 쭉 빼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끼는 개버릇 남 못 주는 놈입니다. 개 양아치 새끼입니다. 이제 과대 낙폭 이후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놓고 추세를 돌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추세가 전환된 자리에서 출현한 양봉의 저점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을 하나 먹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후 매도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길고 긴 하락 추세 끝에서 삼각 수렴의 꼭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큰 상승분을 먹고 빠졌습니다. 이후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지만 이것이 주포놈의 농간이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주포놈이 기간 조정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짧게 개미를 털고 갈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후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래 꼬리에서 말아올린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추세선의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에 들어가 다음날 상승분을 먹고 빠졌습니다. 또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다시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항에서 밀리는 것을 보고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비록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이 새끼를 몇 번이나 발라먹었는지 모릅니다. 대략 5번 정도 발라먹은 것 같습니다. 이 양아치 새끼를 발라먹으니 통쾌하기 그지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먹고 빠지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놈들의 핸들링 수법을 간파해내는 분석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차트 분석 능력을 개발하여 타이밍의 예술가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종목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